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립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국내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축소됐던 거를 이유로 빌미로 어쨌든 간 최근에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또 이렇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차별화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차별화 나타났고 2차 전지 특히나 뚜렷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았고요. 네. 어제 강했던 섹터들마저도 오늘은 조금 약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주도주나 이런 데서 눌렸던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로 이렇게 테마성으로 돌아가는 종목들을 발빠르게 붙잡는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뭐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고민을 저희 남이따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고민, 답답함 속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어떤 것을 좀 다뤄볼까 생각했는데 네. 힌트를 드리자면 소재 부품 그리고 또 이 관련된 원자재는 올랐는데 반대로 이 부품 쪽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주도주가 되겠습니다. 네. 모르시겠죠?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예, 무리한 오늘의 접근이었어요. 주제입니다. 2차 전지인데요. 추락인가 아니면 이번 추락이 기회가 되는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2차 전지주들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죠. 전기차 1분기 인도 물량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충격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네. 2차 전지는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비롯한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들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나노신소재, 에코엔드림, 대주전자 재료들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또 뭐 엔캠이라든지 희한해요. 이수 또 가는 스페셜티 것도 케미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워낙에 또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과연 2차 전지 우리가 어느 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의 하락이 위기인 건지 기회인 건지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좀 차가 안 팔려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심리가 또 불안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 우선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추락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어떻습니까? 불리하게 돌아가는 환경, 시장 집중 타이밍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요? 업황 개선 불투명으로 기회인지 영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네, 이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네. 있겠어요.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환경은 좀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타이밍을 노리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딱 들어도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작년 7월부터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 7월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한 150만 원까지 갔다가 그때 7월 26일이었죠. 코스닥 마이너스 7% 갔었던 그날. 예. 그때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시장에서 그냥 단순히 지지받는다고 매수하시지 마시고, 집중받을 때, 즉,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제가 일관되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완전 매매였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저는 사실 2차 전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거에 반해서 종목이 계속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뭐 단순히 그냥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량 밀어 넣어주면은 매물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물 구간이 굉장히 두텁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죠? 매물 구간이 두텁게 고점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졌다. 그렇죠. 예.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졌고 또 한 가지가 시총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총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볼 수 없는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2차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거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워낙에 좋았었는데 2차전지까지 같이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너무나도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글로벌적인 뭐 경제 환경이나 혹은 뭐 투자 환경을 봤을 때 시장이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무언가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되어버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올해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차는 지금 이제 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또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얼리어답터들이 먼저 다 전기차를 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까지 결국에는 보통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 무언가 확연하게 좀 이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제 뭐 운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울 때 막 시동안 걸린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확연하게 이제 이 전기차에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또 구매자들은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양극재 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양극재 판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요는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또 리튬 값도 바닥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확 뛰어오를 것으로는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실적은 지지부진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조드렸었던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가져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요 정도 구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를 이때 신의 한 수, 지금 이제 일전에 미스터 마켓 시간에 네. 요거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때는 굉장히 좋으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한번 보셔라. 사면 좋다라는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한번 안내 드렸었던 구간 대비해서 최근에 수급 프로를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을 소화해줬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죠.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반등과 저점 잡는 부분에 맞추어서 지수에 민감한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딱 시장에 맞게끔 그 정도로만 움직였다라는 거지 앞에 구간 매물 소화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끌어올려줄 만한 구간은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안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오는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엔캠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뭐 전고체 종목들이 왜 가느냐라고 네.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관련된 이슈로 가져왔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물량 흐름이 나와주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요 정도까지는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집중받는 타이밍이 결국엔 중요한 거고 이제는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또 가버리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과거로 갑시다. 이러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전기차, 뭐 결론적으로는 다 중국이 이득을 볼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지금 이 확연하게 이 정치 성향을 중국을 타도하고 네. 중국을 이제 또 견제하는 것에 완전하게 또 이제 정책 내용을 좀 내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계속 막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업황도 자꾸 안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든과 어찌됐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이제 인식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는 완전히 죽었냐라고 했을 때 선별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성장성이거든요. 저는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캠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결국에는 전해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완전하게 또 이 미국에서 견제를 받으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또 모멘텀인 거잖아요. 근거 있는 논리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올해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 그러면 이제 뭐 나노 신소재 같은 뭐 도전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대주전자재료 같이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눌렸을 때 기회로 활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나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가 바로 차트를 보고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확연하게 살아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 되었다. 작년과는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 이제는, 먼저 사는 사람들은 다 샀으니까. 그렇죠. 전기차 관련주보다 하이브리드 차 쪽의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리아 FT잖아요. 네, 맞아요. 코리아 FT인데 코리아 FT는 사실 뭐 최근에 흐름 계속 좋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 4,000원 정도 구간에 있다가 거의 지금 약 한 40%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는 저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나타나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도기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이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연비가 좋다. 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기차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리아 FT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막 수요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또 캐니스터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수요를 받는 종목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또 약간 고점 구간에 있어요. 지금은 시장에서 제가 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항상 이 고점에 대한 리스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 지금 그렇고. 조심하셔야 된다. 네, 맞아요. 지금 코리아 FT도 약간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선별을 해야 되는 그냥 자동차 쪽 떠나서 전체적으로 종목을 새롭게 선별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반박자 느린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업황 개선이 불투명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성장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27년도까지 성장은 다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7년도까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회복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고서 2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이렇게 전체를 보면 유럽만 한 15% 정도 증가되고 중국은 글로벌 판매량은 연기 한 9% 정도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9% 역성장했고요. 1월 달 비해서 한 20% 역성장했고요. 근데 중국도 한 29% 역성장했어요. 2월에 뭐 춘절이 있었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은 1, 2월 달 합쳐보니까 3월 좀 내려가고 있고 판매량 그리고 유럽은 행보하고 있고요. 네. 작년보다 좀 좋아졌지만 상승하는 행보하고 곳은 없네요. 그다음에 미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이제 침투율로 따지면 한 8%대 9%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주식을 수익을 보려면 15% 이상에서 한 20% 정도 침투, 순수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중국이 한 18% 정도 내외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이 한 14%, 15%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되면 엔진차에서 순수 전기차 침투되면 그다음부터 주식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면 아는데요. 중국이 한 15%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주가가 계속 빠져서 안 갔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전기차가 막 전체적으로 팔리는 게 뭐 많이 팔려도 주가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 이미 고성장을 그 전에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성장하는 쪽은 미국인데 미국에 이제 8, 9% 침투를 해서 한 2배 정도 가면 한 15% 내외 침투하면 그다음부터 주식 또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산업이 이제 산업이 태동해 가지고 네. 세태기까지 갈 때까지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보면 우리 경영학에서 나오거든요. 경영학을 이제 배우면 도입기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김혜우 전문가 말씀드린 비싼 차라든지 이런 게 잘 팔리는 거예요. 네. 뭐 1억 대 이상 전기차 잘 팔릴 자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진짜 선행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대중들이 그걸 보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대중화가 되기 전에. 근데 이제는 대중화가 어느 정도 다 살 사람 샀으니까 비싼 차 썼고 장단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로 비싼 전기차가 잘 팔린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싼 차가 잘 팔려야 되죠. 예. 그죠.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가격이 이제 일반 자동차처럼 내려와서 이제 그보다 싼 자동차 나온다. 그러면 대중화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중국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중화 전기차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가 측면에서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올라가지 대중화 이미 예상이 2, 3년 된다면 그때부터 주식은 주가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성장주를 매매할 때는 항상 셀트론을 보면 잘합니다. 셀트론을 보면 2008년도 인수해서 코스닥 회사 인수해서 100배 올라갔거든 주가가 3천짜리가 30만 원대 갔습니다. 네. 제가 차트도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주식이 셀트론은 바이오 시밀리니까 공장을 처음 지어서 회사 만들어 지어가지고 막 하면 한 10년 동안 성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10년 동안 주식이 많이 올라가요. 한 100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3천 원짜리가 30만 원대 갔으니까 3, 2, 3, 100배가 가잖아요. 네. 그 18년도 이게 그때 올라갈 때 연간 영업이익 5천억 막 이렇게 8천 1조까지 막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 안 나오고 지금 한 8천억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예. 내년 전에는 되면 한 1조 이상 뭐 1조 5천이 나오지만 계속 지금도 실제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점 주가는 반영 안 하고 이때 주식이 3만 원짜리가 2년 만에 2015년부터 18년 3년 만에 10배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네, 있는 10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고부터 네. 주식은 2년 동안 빠집니다. 빠졌다가 1년 빠지고 1년도 안 가고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정도. 37만 여기 34만 원을 해서 37만 갔죠. 요 정도 회복하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양극재하고 전부 다 보면 대다수 작년에 다 고점을 찍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점을 이제 돌팔지 여부만 남아 있지. 네. 새로운 시세가 여기서 10배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빠져도. 그러면 요 과거에 12만 원대 여기서 셀턴도 가가지고 3배 정도 가잖아요. 그래서 한 70% 빠지면 고점대 사면 회복만 하니까 3배는 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보고 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는 지금 경기 침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가 언제 저금리 될지 모르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싼 전기차는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도 쉽지 투자도 못 하고 그다음에 하이니켈 3원계 양극재 판가가 지금 분석으로는 앞으로 2분기에 또 빠질 거로 보는 거예요. 20%는. 니켈 가격이나 메탈 가격이 안 좋아서 그리고 지금 중국도 BYD도 배터리 단가를 다 하반기 10% 낮춘다 그러거든요. 강제로. 그러면 세율업체가 낮추기 때문에 소지업체 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판매도 둔화되고 있고 수익률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전략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예,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지금 판세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추세를 지금 하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 혹은 뭐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혹은 뭐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에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부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삼킬 만한 힘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저점에서 지지받는다라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집중을 받을 때를 기다리셔야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처럼 수급이 탁탁 들어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매물대를 또 소화해준다라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좋아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최근에 반도체의 흐름을 보면 뭐 예로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가 있죠.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쭉 조용하다가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딱 들어가 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한동안은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기 위해선 덩치가 너무 커졌고 주도주 종목군들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업황이 완전하게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 보는 종목들은
양극재 쪽은 지금 계속해서 저는 전혀 보고 있지를 않아요, 사실. 그렇군요. 예. 소재 부품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뭐 지금 예로 들어서 뭐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많이 눌렸잖아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눌렸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눌렸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노 신소재가 도전제 잘 나간다 그러면서 무언가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거 매수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 테슬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잘 팔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갸웃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 최명원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뭐 실적만 봐야 되는 건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이제 저는 양극재와 리튬은 작년, 리튬은 3월이고 작년에 고점이. 그러면 양극재는 7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시세에 큰 흐름은 없고요. 상승은.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접근하면 뭐 두세 배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물론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사상 고점까지 회복할 정도까지 계속 보유를 하면 가능한데 네. 굳이 1년 정도를 내가 보초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네. 전부 다 장기 투자 같으면 저는 뭐 10년도 들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일반인들은 빨리 1년 동안 어떻게 들고 있으니까 손해 나서 그거 그죠. 못해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겪은 게 바로 이제 선행적으로 겪은 게 지금 동박 기업들이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2년 동안 안 좋다가 올해 이제 좋거든요. 올라가는 그렇게 바닥을 찍고 그것처럼 이게 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극재나 리튬은 굳이 경쟁이 우리가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 중국을 지금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중국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미국도 못 이기겠네요. 그걸 우리나라 이제 기아 EV3가 나오더라도 예. 3,000만 대 나오더라도 중국에 지금 BYD 자동차 2,200만 원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않아요. 정말 IT 기업 뭐 말로 하면 다 해주고 그 IT도 우리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I도 중국이 지금 거의 앞서가 있는 상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에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나올 때마다 실망이에요. 지금 테슬라도 실망이라 주가가 저는 테슬라도 이 $100 지난번에 101달러 저점인데 이 저점도 붕괴하고 붕괴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이 테슬라 보면 바닥을 월봉 가면 월봉으로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침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도 사게 되면 하반기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를 전기 자동차로 인식하고 테슬라 사면 실패합니다. 앞으로 이 퍼포먼스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로 가지 않아요. 사봤자 100%밖에 못 먹는 거죠. $400 돌파도 못하고. 지금 전기 자동차 이거 돌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의 60% 뭐 차지 세계적으로 뭐 1, 2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미 전기 자동차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업부에서 테슬라를 주가 견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는 2차 전지는 그러면 지금 대다수 분들이 2차 전지를 보면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올라간 주식 엔캠, 레이크무트, 이수스페셜, 동아기업, LNF, 롯데에너지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뭘까요? 미래 배터리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차세형,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로 납니다. LNF도 올해 테슬라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것도 엔캠도 전에 또 실적 잘 나오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 나오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많이 빠졌다. 이제 시세가 엔캠도 많이 제2차 시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엔캠은 현재로 보면 내년까지 미국의 정산한 양을 보면 아직까지 저평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한 이제 롯데에너지라 이런 것은 뭐 삼성에서 워낙 지금 유럽이 좋아서 잘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매출이 사상 고점을 분기 매출 돌파하고 계속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낙폭과대에서 실적 틀어한 종목 위주로 압축한다. 나는 이제 올라간 걸 사실 엔캠과 따라잡기 쉽지 않거든. 레이크무트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싸면서 이제 시작하는 뭐 삼성 SDI나 뭐 롯데는 이런 쪽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을 해야 될 걸 보입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잘 골라야 된다. 굳이 또 여기서 산다면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보자고 얘기하셨고 네.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만약에 접근한다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나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 매집 전략은 유효하지만 굳이 뭐 지금부터 해야 될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에 집중해보자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점검하시고 좀 확실한 전략과 함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셔야 같거든요.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셔도 좋아요.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02-325-8200번, 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짱구 엄마님께서 김영일 전문가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S바이오메딕스. 전 이 종목이 상당히 생경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요. 상장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13,000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 사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수익 구간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한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 지금 고점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은 따라 타신 건지 여기 살짝 궁금하기는 합니다. 따라타신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렇죠. 어찌됐든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이제 또 임상 발표 예정이 5월달에 또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건데 일단은 임상 1 이상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뭐 HLB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온 건 이제 FDA 허가 혹은 이제 뭐 키투르다에 대한 뭔가 이제 뭐 기술 이전의 건에 대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임상 1, 2상 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을 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무언가 바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3상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또 3상에서 고꾸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을 했을 때 그 이슈를 이용해서 매매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흐름 자체는 좋기는 합니다.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임상에 대한 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틀 연속 같은 구간 약 14,000원 초중반대에서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현재 구간에서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가 약 한 16,000원 후반대에서 17,000원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 한 10,000원 초반대, 11,0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잡아 놓으셨으면은 한 그래도 12,000원, 13,000원 정도 구간 1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구간이 이제 추세를 지켜주는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13,000원 이탈을 하면은 그냥 차익 실현 해버리고 만약에 지켜보면서 상승이 나오면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가가 조금 높으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상승이 적게 나온 단가가 아닙니다. 11,000원 대비해서 최근에 14,8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상승이 적게 나온 단가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었던 물량이 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14,000원 초중반대에 막혀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4,000원 한 800원 정도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강하게 뚫어주어야지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 현재 구간을 계속해서 못 뚫어준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무언가 좀 지켜주는 물량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뭐 이전에 이런 이 음봉을 좀 동반하면서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매물 구간 못 뚫어주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13,000원보다 조금 더 이제 높게 보시면서 한 13,500원 정도 이 정도를 좀 기준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물량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14,000원 초중반대로 못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 이슈가 그냥 단기적으로 파킨슨병 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구나. 주가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차익 실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에 대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멀고요. 또 사셨던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계속 끌고 간다기보단 매매 전략만 그리고 13,500원의 바닥을 좀 잡은 상태에서 14,800원이 시원하게 뚫리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HK님이 보내주신 삼성물산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3만 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고요.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데 사실 삼성물산이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다가 17만 원을 지금 고점으로 해서 최근에는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시청자님도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삼성물산이 밸류업이라든지 주주환원 기대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수급을 확인해봐도 외국인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아직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또 최병우 전문가님께서 지난해 11월에 추천해 주셨던 히든카드였던 만큼 또 그때 수익률을 50% 가까이 냈던 만큼 지금 다시 한번 좀 리뷰 겸 지금 시점에서의 삼성물산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략 매도입니다. 매도할까요? 대형주를 가지고 삼성물산 이렇게 가지고 다 사서 한 30% 먹으면 팔아야죠. 이게 두 배, 세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데 성장주도 아니고. 그렇죠. 초대형주들은 한 연간 30% 보면 정말 많이 먹는 거죠.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삼성물산 뭐 100억치 사도 되니까 그 맞아요. 시작할 때는 그러면 이게 주로 뭐 가다가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만한테 가다 30% 가면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 30% 가면 한계예요. 대다수 성장을 못하는 주식들은. 그래서 너무 소형주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되지. 소형주는 뭐 금방 100%도 가고 쉽게 가잖아요. 그러지만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물산은 뭐 패션 사업부, 건설 사업부, 그다음에 뭐 식자재 유통도 있고요. 네. 뭐 종합무역 상사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죠. 그런데 일본은 종합상사 이런 게 잘 간 건데 일본은 이제 전체적인 경기도 좋아지고 다 공장도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는 종합상사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이 적어졌으니까 그 경기 침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건설도 지금 침체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맞아요. 건설하고 무역하고 안 되죠? 그럼 패션도 지금 이선 CEO로 왔지만 패션도 크게 그렇고요. 그러면 뭐 이제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급식 뭐 이런 상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럼 특별하게 뭐 옛날에 에버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도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이렇게 사업부를 전체 봐도 2016년 14만 원, 뭐 15만 원.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 아무런 필요가 없다. 돈이 많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거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붙여서 맞아요. 내가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 투자하고 해가지고 계속 또 역경을 극복하고 또 실적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갖고 있는 거 지키다 보면 계속 쪼그라들어요. 이미 완성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걸 안 하는 기업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들 제가 작년에 한 것은 이제 돈이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려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추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잘 봐서 올해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고 해드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 지난달에 3월달에 윗꼬리 앓고 원봉이 딱 나왔으면 이렇게 50% 올라가서 당연히 4월에 조정받고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실적이 크게 나올 때도 아니고 그럼 주봉 차트도 보시면 16만 2천 원이 이익 실현당 일봉 차트 보니까 이거 보시니까 스토캐스틱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가일건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이미 여기서
3,000파동이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요 돌파를 못하고 고점이 다시 저점이 내려가 다시 여기 급락했잖아요. 그럼 반등할 때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추세 하락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13만 원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밸류풀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지금 총선이 있다 보니까 또 맞아요. 악재도 있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될까? 저는 그렇죠. 일본이 저 PBR 가지고 된 것은 강제성도 아주 많이 띄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수십 년 만에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달라요. 아니라 중국보다 더 뒤쳐줄 수도 있다. 이런 위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익을 난 것을 안 팔아먹고 갖고 있는 것도 잘못된 투자다. 일단은 전략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매도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전략 익절하면 느낌이 뉘앙스가 괜찮네. 그러네. 전략 매도해버리니까 뭐 손에 실수해가지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 매도에도 수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럼요. 구간이고요. 네. 혹시나 16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수익 잘 챙겨 나오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른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이번 거는 킹진우님께서 세트레가이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세 한번 나왔죠. 오늘 42,400원에 2.3%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음봉 나오고 있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높으시네요. 43,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고점 거기에서 사신 게 아닌가. 5%의 비중을 좀 담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이러는데요. 세트레가이가 이렇게 한번 탁 튀었을 때 지금 이 거래량까지 딱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딱 들어왔잖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더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인가요? 아니면 다시 이제 내려갑니까? 제일 위험한 매매 하신 거죠.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제 제가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저번 주에 지수 자체는 올라갔는데 사실상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다 쏠렸었거든요. 그죠. 일부 대형주 쪽으로. 거의 빛과 그림자죠. 네. 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는 저번 주에 계속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였어요. 지수는 올라가고 반도체 종목들은 막 올라가는데 사실 전체적인 종목들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약간의 기형적인 구조의 장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번 주부터 약간 저도 시장 슬슬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쎄하다. 약간 이제 또 미국장도 무언가 더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라고 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거는 반도체가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거 살 게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반도체만 살만하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이 쏠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장세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특히나 좀 조심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였나요? 알테오젠을 한번 또 이야기를 다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알테오젠이 지금 고점에 있고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의 영역이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차트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고점에 도달하면서 물량이 메말라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추세를 깨버리고 블락들 나오고 나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이냐냐 다행히 물량을 지켜주고 있기는 해요. 물량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길게 봐보면 지금 정확하게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요거를 못 들어줬구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세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살아있는데 앞선 구간에 막혀서 못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가 사실은 여기에서 뭐 5만 원을 보실 게 아니라 다시 4만 5천 원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만 5천 원이 못 들어준 매물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목표가로 활용을 해서 물량 안 빠져나왔으니까 눌릴 때 사야지. 이러한 매매가 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점에 따라 타신 거면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장기적인 두터운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마느냐 분기점이었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시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 정확하게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항공청 또 이제 설립 이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트레가이가 지금 수주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주권들이 이미 작년 4분기에 3년치 일감 다 따내왔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실적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세트레가이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도 좋을 거고 5월달 우주항공청 설립 이슈에다가 물량도 지금 잘 살아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단가냐면 한 4만 원 정도 구간 정도까지 눌렸을 때 저는 여기서부터 모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목표가 4만 5천 원으로 두고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쉬운 매매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두 개가 되겠죠. 오늘 저가가 41,400원입니다. 41,4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눌리는 거를 감수하고 지금 비중이 다행히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네. 확실하게 한 3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물량을 추가 매수해서 1차 목표가 4만 5천 원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오늘 저가 41,400원 이탈을 했을 때 뭐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향후에 재매수를 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다행히 지켜주면은 그대로 1차 목표가 45,000원 두고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행히 정말 세트레가이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물량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는 거지 상당히 위험한 매수를 조금 하셨다라는 점 내용이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 대응하셔도 무리는 없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되게 저 두꺼운 매물로 만약에 뚫은 다음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건데 이제 그게 또 아니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뚫은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흐름 봐야죠. 다음에 누구냐 어딘지. 그렇군요. 네. 자, 세트레가 아이오스입니다. 예, 모멘텀 그리고 수주 재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 전략. 한 가지는 이왕 이제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열어서 3만 원 후반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단가 낮춰서 목표가 4만 5천 원. 네. 아니면 4만 1,500원에서 이탈이 됐을 때 손절 처리하시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잘 살아보세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네. 셀트리온이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그 타이밍이에요. 오늘 18만 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시청자님 매수가는 18만 9천 원입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기대감보다는 실망이 조금 더 커지면서 주가는 그래도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이 다음 방향이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들고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비중 더 키워볼까요? 어때요? 저는 비중 더 늘리는 것은 만약에 안 돼. 급락해서 여기서 한 뭐 10% 이상 빠지면 그래도 되지만 이게 과거의 셀트리온은 탄력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과거의 매출을 뭐 사상 최대 매출을 가고 그런데 이익은 그만큼 나오진 않아요. 뭐 올해 한 6천억 정도 나온다면 과거에 7천억도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8천억. 그러면 이제 그게 돌파를 못한 거, 그건 마진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는 이제 미국 시장에는 뭐 램시마 SC가 이제 미국 명목 따로 있는데 거기 판매를 아마 잘 될 걸 보여요. 한 5천억 정도를 팔면 내년도 병원 관계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아지면 주가에 이는 큰 영향이 없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주식이라는 것은 모든 게 성장이 이 주가에 다 반영돼서 정말 100배가 가고 나면 아예 관심을 벗었던져야 돼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렇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나마 실적도 여기 그나마 올라갔지. 안 그러면 이게 18년도 끝난 주식이죠. 그래서 이익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 50% 이상 매출이 느는데 작년엔 줄었다가 느는 거니까 매출액들이 한 30% 이렇게 나오다가 10%대 줄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하면 이 주식은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주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올해 영업 마진율 보면 원래는 한 40%도 뭐 38% 나오고 그랬거든. 올해는 한 20%대가 내려와서 20% 후반에 나올 거 보이기 때문에 네. 크게 주가가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올해 초까지는 많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움직였다. 그전에도 움직이고 남은 거 지지부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거의 영업이익을 돌파 내년에 정도 돌파할 걸 보이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다가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추세 반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점까지 17만원도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6만 원대 정도 초반 오면 네. 그땐 추가 매수도 해도 단가 낮춰서 다시 박스권 반등해서 팔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고생하는 시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3월 달에 저가가 17만 2,300원인데 이걸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천천히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가 매수 전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셀트리온 더 아래쪽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겠습니다. 17만 원 아랫단 16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으로 가겠습니다. 또 자동차 쪽이 최근에 이번 주 좀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안 그렇죠. 나와요. 힘들죠. 예. 네. 자, 그런 가운데 한강님의 서현이화 볼 텐데요. 사셨던 가격이 좀 높으시네요. 21,500원. 21,500원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사신 이후로 이제 뭐 한없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한번 이제 크게 한번 급등했었던 때가 있죠. 그때가 2월 2일이었네요. 그때면 그 이후에 찍고 쫙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랐던 부분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태인데, 자,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동차 부품 쪽. 전문가님,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현대랑 기아가 잘 나가야죠. 그렇죠. 예,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 거는 완전하게 현대 기아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현 이하가 이제 현대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2월 달에 왜 올라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에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결론적으로 현대 기아차 잘 나가면 당연하게도 벤더 기업들 당연히 또 같이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이 약간의 또 테마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 나오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주가 싹 뛰었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번 다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기아가 다시 한번 좀 잘 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미국에서 또 판매 신기록을 또 달성을 했다라고 해요. 뭐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저번 달에 이제 판매 신기록을 좀 달성을 했는데 다만 지금 뭐 현대 기아차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상승이 쫙 나왔다가 시장이 이제 또 빠지는 타이밍이 되니까 같이 좀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찌됐든 현대차나 기아가 먼저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나 기아는 전체적으로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매에 대한 호실적을 계속해서 좀 달성을 해주면 자동차 업황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서현 이하의 그림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매매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일전 구간에서 이제 물량이 들어갔었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갔었던 수급이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들어갔었던 수급이 다 빠져나왔고 지금은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닥을 먼저 잡아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약 15,000원 초반대에서 1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21선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121선까지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비중 일부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부품주들이 또 같이 올라가는 건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를 따라가는 것이 무언가 본인들만의 확실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서현이하는 결국 무언가 1등, 2등주보다는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주가의 드라마틱한 급등을 기대하기는 약간은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부 비중 축소했다가 향후에 현대 기아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서현이하도 어찌됐든 자동차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서 2만 원 초반대에서 정리를 한번 노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별로 좋지가 않네요. 121선 이탈 시 비중 축소인데 지금 121선 바로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잘해야지 이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거 신호 삼아서 계속 보시면서 올라갈 때 최대한 매수가 근처에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바늘꽃님께서 HMM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2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15% 담으셨습니다. 12월 달에 좀 급등을 했을 때 가격이 23,000원대니까요. 아마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이 급등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15,000원대 좀 저점은 지켜주면서 좀 반등은 나오는데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또 생각하고 계셔서요. 비중 15%면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비중 축소가 맞는데 이건 이제 늘리고 한데 손해났으니까 본전 네, 물타서 그 그 생각을 안 그럼요. 했어요. 네. 그러면 HMM이 뭐 현대상승 가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는 이제 뭐 운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5만 대 갔어요. 이렇게. 그 5만 대까지 가다가 이제 정상화되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실은 19년도까지 보면 계속 8,000원대 이렇게 뭐 완전 주식이 그냥 침체권이 계속 있다가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000원짜리가 막 올라가고 해서 네. 뭐 9조 영업이익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흠슬라 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당연히 코로나 끝나면 정상화될 걸 알고 기술적 매매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서 많이 물려서 그랬었는데 지금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네. 다시 코로나19 오면 모르지만 코로나 27이라든지 그죠. 그것이 안 오면 이 가격을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고가를 회복하려면 그 정도의 구조 10조 이렇게 나오는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익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 보면 그냥 단순히 뭐 M&A 여러 가지 그 이슈 있을 때 들어가면 이제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고 나온 작년에 5,80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3조 매출액에서 매출도 줄었지만 8조로 이익은 7조에서 10분의 1 타작 이상 된 거죠. 그러면 주식이 10분의 1 타작 내가 정상 5만 원 5천짜리가 정상인데 아직도 2만 원에서 비싼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좋아질 거라 보지만 지금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 보면 한 70% 빠질 거예요. 올해 초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그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기부 운임 지수 BDI 보면 그것도 30% 가까이 빠졌어요. 지금 올라가려면 이제 글로벌 경기가 막 좋아져서 뭔가 물동량이 좋아지고 하면 이 컨테이너 선은 컨테이너 박스에 상품 이렇게 뭐 옷부터 발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나르는데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경기 하락일 때는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경기가 침체는 컨테이너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컨테이너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현대사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주로 해외 대형 선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쪽이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벌크선 쪽을 많이 투입해서 이제 뭐 관련된 유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그런 업황이 조금 개선돼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벌크선 석탄하고 막 이런 거 나르잖아요. 그러면 달라지죠. 뭐 전기 생산하면 석탄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데서 벌크선 쪽으로 좀 늘려서 선종을 늘려가지고 좀 방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일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또 줄어들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식은 사야 될 게 아니라 팔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손절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가서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개념 막연한 거죠. 뭐 테마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운행 관련된 이슈가 있어도 주식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도 고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또 5천짜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셔서 손절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손절가 드리고 반등 시에는 17,000원 정도 가면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은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고요. 15,000원과 17,000원 기억하셨다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고요. 2부에서는 수익 나시는 분,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바로 삼성전기고요. 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전장 뭐 이런 쪽으로 또 엮여가지고 탑픽 종목으로도 뽑혀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크게 밀렸지만 뭐 이걸 기반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관련된 종목에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